2달 정도 전쯤이었는데 처음으로 마블 인트로를 다빈치를 이용해서 만들 수 있겠느냐라고 요청을 받은 적이 있거든요. 만들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고 곧 올려드리겠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생각보다 그렇게 쉽지는 않았어요. 마블 인트로의 약 한 90% 정도는 됐는데 한두 가지가 좀 마무리가 안 돼서 그동안 못하고 있다가 어제 좀 엊그저께 좀 시간이 좀 남아가지고 한 3시간 정도 이렇게 저렇게 하다 보니까 제가 그동안 못했었던 부분을 찾아내서 만들었고요. 나름 뭐 어느 정도 비슷하게 만들어졌다고 생각이 들어서 이제 여러분들에게 하는 방법을 공유를 하도록 할게요. 바로 시작하기 전에 꼭 말씀을 드리고 싶은 부분이 있는데 제가 여기 지금 보시면은 이 편집하는 여자님이라는 분께서 만들어주신 마블 인트로를 참고를 해서 저도 만들었거든요. 특히나 여기 사진하고 필름 노이즈를 여기서 받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편집하는 여자님께 감사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저처럼 따라하시고 싶으신 분들 중에서 편집하는 여자님이 올려주신 클립을 사용하시려고 하시는 분들은 오셔가지고 다운을 받으시고 좋아요하고 코멘트는 남겨주시는 게 좋겠죠? 그러면은 다빈치 리졸브에서 어떻게 만드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은 이제 슬라이드 쇼를 만들어야 되거든요. 위에서 아래로 떨어지는 걸 만들 텐데 저는 말씀을 드렸지만 다운을 받아서 사용을 했어요. 지금 보시면은 다운을 받아서 zip 파일인데요. 풀고 나면 이렇게 배그라는 폴더가 생겨요. 들어와 보면 이렇게 1번부터 30번까지 30장의 사진이 있는데 얘를 그대로 끌고 오게 되면 이런 식으로 보여져요. 30장이 다 보이는 게 아니라 몇 장은 겹쳐지거든요. 이 이유가 뭐냐면 다빈치 리졸브가 숫자로 된 시퀀스로 된 거를 이제 사진을 가지고 오게 되면은 영상으로 인식을 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오게 돼서 이 부분을 저는 이렇게 이름을 다 바꿨어요. 원래 폴더에서 이 배그 폴더 말고 퍼그라고 다시 만들었는데 1번 30번을 된 거를 그냥 영문으로 막 이렇게 막 바꿨어요. 그래서 쭉 끌고 오면 이렇게 30장이 이렇게 따로따로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작업을 해주셔야 돼요. 30개를 다 이렇게 선택을 하시고 타임라인에 끌고 오면 되는데 그 전에 또 확인을 하셔야 될 내용은 뭐냐면 다빈치 리졸브에서 프레퍼런스로 오신 다음에 유저를 선택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에디팅으로 오시면 스틸, 그러니까 사진을 불러왔을 때 타임라인에서 얼마나 지속이 되는지를 기본으로 정해주는 부분이 있어요. 대부분 아마 초로 돼 있을 거고 5초로 돼 있을 텐데 이러면 너무 길거든요. 그래서 프레임으로 바꿔주시고 10 프레임으로 바꿔주신 다음에 세이브를 하고 나오신 이후에 얘네들을 다 선택을 해서 이렇게 끌고 와주세요. 그럼 이런 식으로 뭐 되겠죠. 그런 다음에 전체 선택을 해주시고요. 컨트롤 A 또는 커맨드 A를 눌러서 해주시고 옵션 키 또는 Alt 키를 누른 상태에서 드래그를 해서 위로 한 칸 올려주세요. 얘는 전체 선택이 여전히 되어 있는 상태에서 한 칸만 이렇게 옮겨줄게요. 그리고 다시 맨 끝에 있는 녀석을 커맨드 X 또는 컨트롤 X 눌러서 잘라낸 다음에 플레이 헤드가 이렇게 위치한 상태에서 커맨드 V 또는 컨트롤 V로 앞에다 이렇게 넣어주세요. 이렇게 하는 이유는 뭐냐면 이 위에 있는 것들이 다 슬라이드 쇼가 될 거거든요. 그래서 위에서 아래로 이렇게 떨어지게 될 텐데 그때 만약에 아래 있는 사진하고 위에 있는 사진하고 동일하게 되면은 보기가 별로 안 좋아요. 그래서 차이도 안 나고요. 슬라이드 쇼를 하는지도 알 수도 없고요. 그래서 이렇게 다 순서를 엇갈려서 표현을 해주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지금 이 한 가지를 또 보여드리면 이 전체 타임라인 이 레졸루션이 1920, 1080이거든요. 나중에 출력도 그렇게 하게 될 거고요. 그래서 이 사진들도 대부분 1920, 1080이긴 한데 몇몇 사진들이 그렇지가 않아요. 여기 보시면 1920, 1200 뭐 이런 게 있고 보시면 1920, 1095 이렇게 좀 사이즈가 좀 다르거든요. 그래서 얘네들을 이렇게 플레이를 하다 보면 이런 식으로 좀 잘리는 부분이 있어요. 이런 부분들 때문에 그리고 나중에 이제 크라핑에서 소프트니스를 추가를 할 거기 때문에 이 부분들이 이제 좀 사진이 좀 줌인을 해야지 나중에 안 잘려요. 그래서 이렇게 전체 선택을 하고요. 줌인을 통해 가지고 좀 크게 만들어 줄게요. 그런 다음에 이 소프트니스도 이렇게 좀 줄 거예요. 이 정도로 주시고요. 그렇게 되면은 아래 사진이 또 이제 보면은 잘라져 있겠죠. 좀 사이즈가 안 맞겠죠. 이렇게. 그래서 사실은 이걸 먼저 썼어야 되는데 이걸 없애고 위에 있는 걸 다시 밑으로 내릴게요. 전체 커맨드 A 또는 컨트롤 A 누르고 옵션 키 누른 상태에서 다시 드래그해서 아래로 내려주세요.
그런 다음에 마찬가지겠죠. 그리고 얘네들이 다 선택이 되어져 있는 상태에서 한 칸 옮기고요. 그리고 얘를 커맨드 X 맨 앞으로 와서 커맨드 V 이렇게 넣을게요. 그러면 이제 줌인이 하고 소프트니스가 다 됐거든요. 그 다음으로 할 일은 뭐냐면 이 첫 번째 클립에서 키보드 커서 오른쪽을 이용해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이 정도 둘게요. 6번 정도 커서해서 위로 올라와서 트랜스폼을 해서 만약에 안 보이시면 인스펙터를 눌러주시면 되죠. 이 상태에서 포지션에다가 키프레임을 걸게요. 6프레임이 되면 위에서 아래로 떨어지게, 그리고 다시 제일 처음으로 돌아와서요. 포지션을 위로 쫙 올려버릴게요. 이렇게 되거든요. 그럼 위에 부분이 살짝 겹쳐지긴 하는데 워낙 빠르게 움직일 거기 때문에 그렇게 걱정을 안 하셔도 돼요. 예를 들어서 소프트니스가 원래대로 돼 있으면 지금 보시면 이렇게 엣지가 너무 뚜렷하게 보이거든요. 이런 부분을 막기 위해서 아까 소프트니스를 줬던 거예요. 33.910 정도 주니까 자연스럽게 좀 겹쳐지는 부분이 보이죠. 첫 번째 클립에만 다 적용이 되어 있으니까 나머지 부분에도 다 적용을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커맨드 C 또는 컨트롤 C를 눌러서 클립이 선택이 되어져 있는 상태여야겠죠. 그리고 나서 그 다음 걸 선택을 하고 Shift 키를 누른 상태에서 맨 마지막 걸 선택을 해주세요. 그러면 첫 번째 거를 제외한 나머지가 선택이 되죠. 그리고 나서 옵션 V 또는 Alt V를 눌러서 Paste Attributes를 해주세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여기에 첫 번째에서 가지고 온 내용들을 나머지에 적용을 하는 거거든요. 포지션하고 이제 위로 올라가야 되는 부분도 있으니까, 그리고 스케일은 안 해도 되고요. 이미 했으니까 소프트니스만 선택을 한 상태에서 어플라이를 눌러주세요. 그러면 플레이를 한번 해보면 이런 식으로 나머지 거에도 모두 적용이 된 거를 보실 수가 있죠. 그리고 그 다음은 뭘 할 거냐면 이게 좀 내려오는 게 뭐 나쁘지는 않은데 조금 더 여기 이제 블러 효과를 넣어가지고 좀 더 자연스럽게 한번 만들어 볼게요. 그 부분을 하기 위해서 왼쪽에다가 이렇게 놓고 첫 번째 클립을 선택을 한 다음에 컬러 페이지로 오세요. 컬러 페이지로 오신 다음에 여기 오픈 FX를 열어주시면 돼요. 이렇게 선택을 하시면 열리고요. 그 중에서도 디렉셔널 블러를 선택을 해주세요. 떨궈주고요. 트랙이 V2하고 V1으로 이렇게 나눠져 있어요. 그런데 V1은 우리가 필요가 없거든요. 그래서 V1을 더블 클릭을 해주세요. 그러면 V2만 이렇게 쭉 남게 되죠. 커서를 조금 이동해서 잘 보이게 할게요. 이 정도 놓고 나서 처음에 6프레임이었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6프레임에서는 정상적으로 보여야 되죠. 그래서 블러 스트렝스를 조금 줄여줄게요. 이런 상태에서 키프레임을 하나 걸고요. 그리고 처음으로 돌아와서 이렇게 좀 스트렝스를 많이 줘요. 그 다음으로는 이제 앵글인데 45도니까 약간 빗금처럼 져지잖아요. 이런 식으로. 근데 이게 이제 아래로 내려온 부분이니까 얘를 90도로 바꿀게요. 90이라고 하고 해주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이렇게 되겠죠. 이런 식으로 보면 이제 블러가 들어갔어요. 그런 다음에 오른쪽 마우스를 눌러서 Grab Still이라고 해요. 그럼 이렇게 나타나거든요. 이거는 이전에 제가 한 거고요. 만약 여기가 안 보이시면은 갤러리를 이렇게 클릭을 해주시면 나올 거예요. 그런 상태로 다시 똑같이 그런 다음에 아래에서 이제 클립에서 클립을 하나 선택을 하시고, 만약 클립이 여기 안 보이시면은 오른쪽 여기에 보면 이걸 클릭을 해주시면 돼요. 이렇게 해서 선택을 하고 맨 끝으로 오셔서 Shift 키를 선택을 한 상태에서 마지막 거를 선택을 해주세요. 그리고 다시 여기 와서 오른쪽 마우스 누르고 Apply Grade. 그럼 다 똑같이 적용이 이렇게 되죠. 다시 에디 페이지로 오세요. 그리고 아랫부분을 이제 안 보이겠는데 다시 활성화를 시켜주시고 처음부터 한번 볼게요. 이런 식으로 슬라이드가 한 장 한 장 넘어가는 효과가 이제 완성이 됐어요. 그러면 이 전체를 하나로 만들어 줄게요. 커맨드 A 또는 컨트롤 A를 누르신 다음에 오른쪽 마우스 New Compound Clip, New Compound Clip 1이라고 그냥 저는 사용을 할게요. Create. 이렇게 되면 이제 하나로 만들어졌잖아요. 이렇게 만들어졌죠. 이제는 뭘 할 거냐면 속도를 좀 조정을 해볼게요. 지금 1초부터 대략 한 12초 정도까지 됐는데 속도가 일정하잖아요.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처음에는 어느 정도 이렇게 좀 천천히 오다가 1초가 지나면서부터는 속도가 점점점 빨라져서 마지막에는 엄청 빨라지게 그렇게 한번 해볼게요. 그래서 클립을 선택을 해주시고요. 커맨드 R 또는 컨트롤 R을 눌러서 스피드 체인지를 불러와 주시고요. 그런 다음에
1초가 조금 지난 부분, 2초, 한 2초 정도? 2초 정도에서 플레이 헤드를 위치시켜 주시고 100% 오른쪽에 있는 화살표를 클릭을 하고 add speed point. 그런 다음에 얘는 그대로 놔두고요. 다시 한 2초 정도 왔을 때, 한 3초 정도 할까요? 5초 왔을 때 포인트를 하나 더 넣어주고요. 여기는 150, 그리고 나머지 부분은 200 이렇게 해줄게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점점 빨라지게 되죠. 지금 클립이 전체 길이가 7초인데 얘를 조금 더 길게 늘려줄게요. 한 12초 정도 이상으로. 그러기 위해서 여기 끊어진 부분 있죠. 여기다가 플레이드를 위치시키고 커맨드 B 또는 컨트롤 B를 눌러서 잘라주세요. 커맨드 C 또는 컨트롤 C를 눌러서 복사를 하고 맨 마지막으로 커서를 이동한 다음에 커맨드 V 또는 컨트롤 V에서 추가를 해주세요. 그리고 여기 속도가 뭐 나쁘진 않은데 조금 더 빨리 해볼게요. 그래서 얘를 커맨드 R 또는 컨트롤 R을 눌러주면 좀 더 다시 속도를 조정할 수가 있죠. 400으로 한번 바꿔볼까요? 그러면 여기서 보면 엄청 빨라지죠. 근데 조금 시간이 좀 모자라니까 마지막을 조금 더 집어넣을게요. 누르고 커맨드 C 그리고 커맨드 V 또는 컨트롤 V 하나 더 할까요? 이 정도로. 그래서 총 13초 정도가 만들어졌죠. 보면은 여기선 천천히 좀 오다가 조금 빨라지다가 더 빨라지다가 마지막에는 엄청 빨라지게 이렇게 만들었어요. 그럼 이게 또 이거를 이제 전체를 또 하나로 만들게요. 오른쪽 마우스 누르고 New Compound Clip, 이번 두 번째가 되겠죠. Create 이렇게 했어요. 그럼 이렇게까지 하면은 기본적으로 이제 슬라이드 쇼를 만드는 거는 끝이 난 것 같아요. 네, 그러면 퓨전 페이지에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미디어 아웃을 조금 이렇게 멀리 빼고요. 그리고 저는 요즘에 뭘 하냐면 오른쪽 마우스를 눌러서 이 Arrange 툴 여기서 To Grid라고 많이 사용을 해요. 그러면은 이렇게 좀 딱딱 걸리는 맛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변경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그렇게 사용을 하시면 되고요. 미디어 1 이걸 이름을 바꿀게요. Function 2 F2 키를 눌러서 슬라이드라고 하고요. 이런 다음에 얘를 이제 붉은색으로 한번 만들어 볼게요. 붉은색을 만들기 위해서는 백그라운드가 좀 필요하겠죠. 백그라운드 바탕화면에 한번 클릭을 하시고요. 백그라운드 눌러서 나오고 그리고 연결을 바로 사실은 해주면 되죠. 머지 2에다가 표현을 해볼게요. 슬라이드 얘가 포그라운드, 백그라운드가 백그라운드라서 아무것도 안 보이죠. 이제 백그라운드를 선택을 해서 색깔을 붉은색으로 바꿔줄게요. 이 정도 이렇게 하고 머지 1을 선택을 한 다음에 어플라이 모드를 멀티플라이로 바꿀게요. 그러면 이렇게 지금 붉은색으로 바뀌었죠. 그런데 다 좋은데 그렇게 되면은 처음부터 이렇게 붉은색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원하는 건 아니니까 이 멀티플라이 말고 이 색을 백그라운드 색을 천천히 조정을 할게요. 처음에는 멀지에서 포그라운드하고 백그라운드를 한번 바꿔볼게요. 커맨드 T를 누르면 슬라이드가 백그라운드가 되고 백그라운드가 이제 포그라운드가 됐죠. 그리고 백그라운드를 눌러서 이 트랜스페어런을 한번 바꿔볼게요. 그러면 이렇게 되겠죠. 처음에는 컬러에다가 이렇게 누르고요. 눌렀다가 2초가 되면은 완전히 색이 좀 들어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1초하고 23프레임에서 이렇게까지 계속 색이 동일하다가 1초 정도가 지나면서부터 서서히 붉은색으로 바뀌길 원해요. 그러면 얘를 슬라이드를 오른쪽에 있는 슬라이드를 이렇게 넣어주면 되겠죠. 그래야 천천히 좀 이제 들어가겠죠. 한번 플레이를 해볼게요. 이렇게 점점점 이제 붉은색으로 바뀌는 거는 성공을 했어요. 그럼 일단 얘는 이렇게 올려둘게요. 그리고 나서 이번에는 글씨하고 이제 사각형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먼저 글씨를 한번 만들어 볼게요. 텍스트 파일을 텍스트 노드를 하나 만들어 주고요. 그런 다음에 글씨를 써주면 되죠. 다빈치라고 할게요. 저는 원하는 글을 써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폰트가 지금 오픈 산스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괜찮더라고요. 왜냐면 볼드하고 엑스트라 볼드가 있어서 조금 더 글씨가 크게 만들 수 있어요. 1번에 표현을 해볼게요. 1번 키보드 1번 볼드하고 엑스트라 볼드의 차이는 이 정도가 나요. 꼭 이 폰트를 사용을 하실 필요는 없지만 이렇게 엑스트라 볼드라던가 이런 좀 폰트가 넓은 거를 사용할 수 있는 거를 사용하시는 게 좋아요.
그런 다음에 사이즈를 한번 크게 한번 좀 조정을 할게요. 이 정도로 사이즈를 어느 정도 조정을 하고요. 그 다음에 해야 될 부분은 이제 사각형을 띄울 거잖아요. 역시 백그라운드를 이용할 거예요. 이 백그라운드를 한번 선택을 하고요. 그리고 나서 마스크 툴을 이용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마스크 툴 중에 하나인 렉탱글을 한번 선택을 해줍니다. 자동으로 이렇게 연결이 되죠. 선택이 되어져 있는 상태에서 커맨드 C 또는 컨트롤 C 눌러서 복사하고 커맨드 V 또는 컨트롤 V 눌러서 다시 한번 이렇게 붙여 넣어주세요. 그런 다음에 1번에다가 표현을 하면은 붉은색으로 이렇게 나와 있죠. 그리고 나서 지금 렉탱글을 1-1을 선택을 해서 2번에다 표현을 해줬죠. 페인트 모드가 멀지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합쳐지는 걸 갖다가 빼기로 할게요. subtract라고 해주면 없어지게 되죠. 왜냐하면 렉탱글 1에서 똑같은 사이즈에서 똑같은 사이즈를 빼주니까 없어지는데 이거를 이제 사이즈를 조절하면 선처럼 나오게 되겠죠. 그리고 줄이고요. 이렇게 줄이고 하이도 좀 줄일게요. 그러면 이렇게 선처럼 나오게 되겠죠. 그런 다음에는 다빈치가 글씨가 어디 갔나요? 글씨가 만들었다고 생각을 했는데 안 만들었나요? 어쨌든 다시 그러면 글씨를 만들도록 할게요. 텍스트 눌러주고요. 키보드 1번 눌러서 띄우고 사이즈를 좀 변경할게요. 그럼 이제 얘네 둘을 합쳐주면 되니까 백그라운드 툴을 이렇게 합쳐줄게요. 텍스트 1이 여기 나타났네요. 없어진 거를 일단 얘는 지울게요. 그리고 텍스트 1을 펑션 키 2를 눌러서 F2를 눌러서 그리고 머지 툴을 2번에다가 띄울게요. 그러면은 보시는 것처럼 이 사각형이 좀 작잖아요. 이걸 좀 크게 만들게요. 그리고 백그라운드를 보면은 지금 검은색으로 선택이 되어 있는데 이거를 흰색으로 이제 다 됐는데 보시면은 사각형이 좀 작잖아요. 사각형이 작으니까 사각형을 이제 여기 글씨에 맞게 조정을 해줘야 되니까 이 사각형은 백그라운드에서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백그라운드 여기를 선택을 해주고요. Shift 스페이스바를 누르고 나서 XF 눌러서 트랜스폼을 만들어줘요. 그런 다음에 사이즈를 이렇게 늘려줘요. 그럼 늘어났죠? 그리고 S백을 이용해서 이렇게 좀 줄여줘요. 근데 보면은 여기 지금 이쪽 부분이 위에 부분보다 좀 두꺼운 것 같은데 이게 좀 위에가 너무 얇으니까 조금 더 두껍게 할게요. 그래서 렉탱글 1-1을 선택을 한 다음에 높이를 이렇게 줄여주면 되겠죠? 한번 크게 한번 보면 이것도 조금 더 넓어도 되겠죠? 그러면은 살짝만 이 정도면 될 것 같아요. 여기서 튠을 할 때 커맨드 또는 컨트롤 키를 누르고 튠을 하시면 드래그를 하시면 조금씩 움직여요. 그럼 이렇게 됐고요. 이 위아래 부분을 조금 더 늘려주면 좋으려나요? 그러면은 글씨를 텍스트를 선택을 하고 조금만 줄일게요. 역시 커맨드 키를 누른 상태에서 또는 컨트롤. 네, 그럼 일단 어느 정도 이제 완성이 됐죠? 그러면은 가장 쉽게 생각을 하면 이 두 가지를 이제 합쳐주면 된다고 아마 생각을 하실 거예요. 저도 그랬었고요. 1번은 머지 원을 띄워볼게요. 이거 붉은색이 있고 이 글씨가 있으니까 이거 두 개를 이렇게 합쳐줘요. 그러면 머지 3를 2번에다 띄울게요. 이렇게 된다고 생각을 하시는데 뭐 여기서 지금 이 포그라운드가 이렇게 지금 이제 나오게 되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안 되는 부분은 뭐냐면 이 흰색 글씨의 뒷 배경에 영상이 좀 나와야 되는데 나오지 않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 부분을 이제 좀 해결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일단 머지 3를 다시 없애고요. 머지 2를 이번에 띄울게요. 글씨에다가 영상이 나오려면 영상이 여기도 필요할 거 아니에요. 그 영상은 뭐냐면 슬라이드 1이에요. 여기서 가지고 와가지고 이렇게 할 수가 있거든요. 이렇게 와서 연결을 하고 머지 3를 이렇게 올리고요. 얘를 오퍼레이터를 in으로 바꿔주세요. 만약에 이렇게 안 보이시면은 커맨드 T 또는 컨트롤 T를 누르면은 이렇게 바뀌게 되거든요. 근데 이제 이걸 이렇게 원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는데 저의 경우에는 이 뒷배경이 지금 여기서는 흰색에다가 여기 오면은 붉은색이 되잖아요. 왜냐면 우리가 여기서 그렇게 만들었으니까. 근데 저는 이 뒷배경은 끝까지 이 색을 원하거든요. 요 색. 이렇게 지금 보시는 것처럼요. 그렇게 되면 여기서 멀지에서 이렇게 갖고 오는 게 아니라 슬라이드에서 가지고 오시면 돼요. 슬라이드에서 드래그를 해서 이렇게 하시면 이제 끝까지 그렇게 하는 게 좀 더 차별이 되거든요. 이 뒷배경은 붉은색이 나오고 이 안은 하얀색이 나오니까 좀 차별이 되니까 그게 좀 더 나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런 다음에 지금은 한 가지 또 조절이 필요한 부분은 여기 이제 글씨인 것 같아요. 글씨가 처음부터 이렇게 끝까지 나와 있는데 그게 아니라 2초 정도부터 이렇게 글씨가 좀 나왔으면 좋겠거든요. 그러면은 지금 이제 이 사이즈를 이제 좀 줄여주고 싶잖아요. 그럴 때는 일단 머지 3를 줄일게요. 머지 2에서 하면 되는데 이 사이즈를 이렇게 줄이면
하나밖에 줄어들지 않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하기 위해 두 가지를 한꺼번에 줄이기 위해서는 다시 Shift 스페이스바를 누르고 XF 눌러서 트랜스폼을 열어주세요. 그런 다음에 2번에다 표현을 할게요. 여기다 나왔죠? 그리고 나서 사이즈를 줄여주면 그제서야 전체가 같이 움직이게 되죠. 지금 2초에서 원래 사이즈가 되고, 그리고 키보드 커서를 이용해서 왼쪽으로 한 칸 이동한 1.23, 23 프레임에서 사이즈를 완전히 줄여주세요. 확 줄여주면 플레이를 해볼게요. 없다가 쫑 나타나죠. 얘네 둘을 연결을 해주면, 그리고 이 머지 3를 2번에 표현을 하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아직 여전히 해야 될 부분은 글씨가 나왔다가 8초 정도까지 서서히 줄어들기를 원하거든요. 그럼 8초 정도에다가 표시를 하고 사이즈를 다시 한 번 더 키프레임을 걸어주시거나 아니면 바로 줄여주시면 돼요. 이렇게 줄여주시면 이 정도로 할까요? 이렇게 하면은 키프레임 자동으로 걸리죠. 그래서 여기서 보면 이렇게 천천히 줄어들게 돼요. 여기서 또 한 가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여기서 이제 글씨가 나타나잖아요. 나타나자마자 바로 줄어드는데, 이걸 원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하시면 되는데, 저는 나타나서 잠깐 멈췄다가 서서히 줄어들길 원하거든요. 그러면은 이 프레임에서 한 10프레임 정도 지나서 2초 12프레임 되겠죠. 여기서 여기 뭐야, 사이즈가 여기 사이즈가 지금 1이잖아요. 그래서 2.12 2초 뭐 12프레임 뭐 14프레임 이 정도에서 여전히 1초로 있어라. 사이즈 1로 있어라. 그러면은 동일하게 되는 거죠. 잘못 눌렀네요. 여기서 프레임을 1로 만들어주고 키프레임을 하나 걸면 되겠죠. 그러면은 여기서부터는 플레이를 해볼게요. 나와서 1초 10프레임 정도까지는 가만히 있다가 이렇게 좀 점점 변경이 되는 걸 보실 수가 있어요. 이거는 이제 원하시는 대로 하면 되겠죠. 좀 더 길게 멈추고 싶으시면은 더 키프레임을 뒤에 찍어 주시면 되고, 아니면은 처음부터 나오자마자 점점점 줄어들게 하시면 이 프레임을 안 사용하시면 돼요. 됐죠? 이번에는 아까 했었던 이 글씨 안에다가 들어가는 부분, 글씨 안에 들어갈 수 있게 슬라이드해서 얘를 이렇게 끌고 와서 여기다 연결을 해줄게요. 그리고 얘는 없애줄게요. 여기서 이렇게 해서 연결을 할게요. 여기서 오퍼레이터를 인, 여기서는 다시 바꿔주고 커맨드 T 또는 컨트롤 T를 눌러서 바꿔주시면 되죠. 그러면 이렇게 돼요. 이 두 개를 합쳐줄게요. 그리고 나서 머지 4를 2번에다 표현을 할게요. 그러면 여기서부터 이제 좀 정상적으로 보이기 시작을 하죠. 그러다가 점점점 줄어들고요. 됐죠?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할 부분은 뭐냐면, 이제 한 8초하고 9프레임 정도 되면 더 이상 이제 글씨는 줄어들지 않아요. 그렇죠? 그런 다음에 뭘 하고 싶으냐면, 이 뒷 배경이 여전히 붉은색에서 뒷 배경이 보이는데, 이 뒷 배경을 이제 서서히 날리고 싶어요. 보면 멀티플라이가 돼 있잖아요. 근데 이걸 만약에 노멀로 바꾸면 이렇게 붉은색이 되잖아요. 그러면은 얘를 바꿔주면 되겠죠. 멀티플라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이 정도에서부터 8초하고 12프레임 정도에서 이 키프레임을 하나 찍어주세요. 그래서 처음부터 8초가 될 때까지는 멀티플라이가 되다가 한 1초, 9초 정도에서는 얘를 노멀로 바꿔주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오다가 이렇게 바뀌게 되죠. 이게 너무 빠르다고 생각이 되시면 이 키프레임을 좀 천천히 해주시면 돼요. 이거를 뭐 9초 해서 찍고 노멀로 바꿔주면 되겠죠. 그러면 1초가 지나면서 서서히 이렇게 바뀌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바뀌게 되죠. 그리고 이제는 뭘 해야 되냐면, 이 글씨 있죠. 이 글씨가 이제 흰색으로 다시 돌아와야 되잖아요. 글씨는 블렌드, 이 블렌드를 변경을 해주면 이렇게 바뀌게 되죠. 그렇죠? 그러면은 8초, 이렇게 9초, 완전히 붉은색으로 바뀌는 시점 여기 있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블렌드가 그대로 적용이 되다가 한 또 1초, 9초에서 10초
와서 이 블렌드를 싹 바꿔줘요. 그러면은 9초에서 10초가 되는 동안 점점점 흰색으로 바뀌겠죠. 플레이를 해보면 이렇게 변경이 됩니다. 그러면 이제 마무리가 거의 됐죠. 한 가지가 더 있는데, 한 가지 더는 뭐냐면 저는 안 했었어요. 그런데 할 수 있는 부분이 필름 그레인이거든요. 필름 그레인이 다운을 받았는데, 여기 보면은 제가 이제 그 편집하는 여자님이 올려주신 필름 노이즈가 이렇게 있거든요. 얘를 사용을 해서 조금 더 보기 좋게 한번 만들어 볼게요. 얘를 이렇게 불러오고요. 필름 노이즈를 여기다 넣고요. 그럼 전체적으로 다 넣으면 되잖아요. 그래서 그냥 이 필름 노이즈를 F2 눌러서, 그리고 이렇게 연결하면 되겠죠. 그리고 머지 5를 이번에 표현을 하면 보이는 게 없어요. 왜 그러냐면 필름 노이즈가 보시면은 길이가 짧아서 그렇거든요. 여기 보면 나오다가, 그죠? 나오다가 안 나오죠. 그래서 여기서 계속 반복이 될 수 있게 F를 클릭을 해주세요. 그럼 계속 나오게 되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필름 노이즈가 이렇게 위로 올라왔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다시 머지 5 누르고 커맨드 T를 눌러서 뒤로 보내주세요. 그러면 이상하게 갑자기 줌인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문제가 발생을 하기 때문에 이 사이즈가 원래 지금 1920, 1080이 아니라 720, 480이잖아요. 그래서 이걸 좀 키워줘야 돼요. 그래서 필름 노이즈 노드를 선택을 하고 스페이스바, 쉬프트 스페이스바 누르고 이번에는 리사이즈를 해줄 거예요. RE 리사이즈 이렇게 눌러주시고 해주세요. 그런 다음에 리사이즈를 1번에 다시 표현을 하고요. 여기 보시면은 1920, 1080 자동으로 변경이 됐죠. 그래서 머지 파일을 보면 특별히 바뀐 게 없어요. 그죠? 근데 여기서 이거를 멀티플라이를 역시 해주면 이제 적용이 되게 되죠. 볼게요. 크게 볼게요. 그러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필름 그레인이 이렇게 들어가 있죠. 조금 더 옛날 영상과 같은 느낌을 받을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항상 잊지 말으셔야 될 부분이 이렇게 끝나면 퓨전 페이지에선 다 보이거든요. 근데 지금 보면은 미디어 아웃하고 연결이 안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럼 꼭 이걸 이렇게 연결을 해주셔야 돼요. 연결을 해주셔야지 에딧 페이지에 나와요. 그렇지 않으면 끊고 에딧 페이지로 나가보면 아무것도 보이지가 않아요. 그렇죠? 그래서 퓨전에 오셔가지고 다시 이 부분을 연결해주면 이렇게 이제 보이게 되는 거예요. 네, 그러면은 오늘은 이 정도로 해서 마치도록 하고요. 크리스마스 날 제가 올려드리는 선물 잘 받으시고 새해에는 복도 많이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시청을 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고 저는 손세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